WWDC 2017에서 메인 주제 중 하나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막 새로 나온 프레임워크인 만큼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보다 전반적인 소개와 기초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AR킷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AR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R이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강현실로 번역되는데요. 현실 세계에 가상의 환경을 더한 것으로 최근에는 이 둘을 믹스했다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돌풍을 일으켰던 게임이 있죠. 네, 다들 아실 텐데 포켓몬고가 비록 현실과 잘 어우러지는 고도의 AR 기술이 접목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AR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좋은 AR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만화 중에서 AR을 정말 잘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보시면 또 다 이해하실 건데요. 네, 여기서 아재인지 아닌지 좀 세대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의 스카우터도 훌륭한 AR 도구였습니다. AR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초기에 잠깐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이후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AR을 활용하는 여러 앱이나 툴이 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AR킷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책이 나왔는데요. 네, 라는 건 페이크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려 6년 전인 iOS5 시절부터 증강현실을 다룬 책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보다 더 전부터 있었을 건데요. 이것 보고 좀 새삼 신기했었습니다. 네, 이 로고들은 널리 알려진 AR SDK들인데요. 특히 뷰포리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구글의 탱고와 MS의 홀로렌즈도 있고 바로 지난달에는 AR킷을 보고 자극받아서 발표한 AR 코어도 추가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AR킷 이전에도 AR을 개발하는 방법은 많이 있었는데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접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네, 여기에 왜 접하기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이미지는 최근 출시된 탱고용 AR 폰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탱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단 2대의 핸드폰입니다. 탱고는 깊이 감지 센서나 어항 카메라 같은 추가 하드웨어가 필수인데요. 덕분에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말과 같죠.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인데요. 홀로렌즈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이 개발자 에디션이 필요한데 이것의 가격이 무려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AR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근데 왠지 상품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드디어 WWDC 2017에서 AR킷을 공개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 주제 중 하나였죠. AR킷은 iOS 11 버전 이상에서 동작하는데요. 이것은 iOS 11을 지원하는 기기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중에서도 AR킷을 지원 가능한 기기 목록이죠. AR킷은 센서나 칩 성능상의 이유로 A9 프로세서 이상급에서만 동작하는데요. 여기에 새로 발표된 아이폰 시리즈를 추가해주면 전체 목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AR킷을 지원하는 기기 숫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약 5억 대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잘 알지 못했던 무명 배우가 일약 5억 명의 팬을 지닌 대스타로 거듭나게 된 꼴인데요. AR킷이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AR의 선두주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뒤늦게 관심을 가진 이유로 2013년 프라임센스부터 메타이오, 플라이바이 미디어 등 AR 관련 선도 기업들을 차례차례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흡수해왔습니다. 애플이 미래 사업으로 AR을 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진짜 AR 킷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AR 킷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월드 트래킹이라는 것은 실세계와 가상의 객체라든지 기기의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기능으로 VIO라고 하는 시각관성 측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ARkit은 AV 파운데이션과 코어 모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카메라 이미지와 관성 데이터를 합쳐서 이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애플만의 기술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구현은 다를지라도 AR 코어와 홀로렌즈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현재 표준처럼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특징점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광원을 토대로 스파스 포인트 클라우드를 무수히 찍어서 스파스 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카메라 이미지에 투영하면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ARkit에서는 여기에 AR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스가 사용되고요. 참고로 아이폰 10에 있는 트루뎁스 카메라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깊이 감지 데이터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되죠. 네, 두 번째로 씬에 대해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평면을 탐지하는 플레인 디텍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면이 탐지되면 그 평면에 가상의 지형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히트 테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지에서처럼 사용자의 터치 지점으로부터 일직선에 위치한 오브젝트를 탐지한 뒤에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스티메이션은 주변 환경을 측정하고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가상의 물체를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해줍니다. 네, 이것은 똑같은 기술을 적용한 AR 코어에서 빌려온 영상인데요. 실제 조명이 꺼지고 나니까 가상 객체에도 역시 어두워진 조명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특징은 렌더링입니다. ARkit은 씬킷이나 스프라이트킷의 씬을 쉽게 렌더링할 수 있도록 AR SCMV와 AR SKView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커스텀 렌더러를 구현하고 싶으실 때는 애플의 메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서드파티 툴을 위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구글의 AR 코어에서 내세우는 특징과 비교했을 때 거의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당분간 기술적인 차별성보다는 하드웨어 지원이나 컨텐츠 등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잠깐 사족을 달자면 저는 구글이 별도의 로고 없이 저렇게 달랑 AR 코어 텍스트만 그대로 로고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급하게 발표하려고 준비했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럼 이제 지루한 이야기 대신 ARkit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AR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은 얼핏 봐서는 진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AR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의 디테일도 살리고 있는데요. 스페인에 가보면 뭐 길거리에 온몸에 페인팅을 하고 뭐 동상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것과 느낌이 좀 비슷하죠. 아직은 좀 어색하더라도 앞으로 더 정밀한 모델이 나오면 정말 사실적으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완동물과 같이 산책하면서 노는 영상인데요. 엉덩이가 되게 귀엽죠? 예전에는 다마고치 같은 게임을 즐겼다면 이제는 이런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은 AR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직접 줄자와 비교하고 있는데 거의 오차가 나지 않죠. 앞으로는 이렇게 폰만 있어도 측량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미 앱스토어에도 비슷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건 직접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식 메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진짜 음식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머지않아 메뉴판이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음식 냄새까지 추가해 줄 수 있으면 진짜 굉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길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도가 있어도 지도를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눈앞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면 길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코어 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오픈소스로 깃허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아왔네요. 네,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현실과 게임을 잘 접목한 영상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컨텐츠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꽤 몰입감이 뛰어나죠. Welcome to Legacy AR. 네. 영상을 보시고 AR킷에 좀 더 관심이 생기셨나요? 네, 그럼 이제 AR킷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 AR킷은 카메라가 필수이기 때문에 기기에서만 동작하는데요. AR킷을 지원하는 기기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포 P-리스트에서 다음 속성에 AR킷을 추가해주면 AR킷 미지원 기기는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없게 해주고요. 그런데 AR킷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easy supported라는 속성을 통해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스코드 9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 프로젝트 템플릿의 구성이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에 AR 템플릿도 추가되었습니다. AR 템플릿을 선택하고 나면 옵션으로 씬킷과 스프라이트킷 그리고 메탈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렌더링 방식을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씬킷을 선택하고 템플릿을 만드시게 되면 기본 파일 외에 보시는 것처럼 씬킷에서 사용하는 SCN SF 폴더와 SCN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씬 에디터로 보면 그 안에는 씬이 불렸을 때 보일 비행기 모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보면 뷰 컨트롤러의 기본 뷰가 AR SCN 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코드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스토리보드에서는 이 상태에서 다른 오브젝트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UI 뷰 아래에 추가해주는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AR SCM 뷰는 SCM 뷰를 상속받고 있는데요. 렌더링을 위해 다음 4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니킷 노드와 AR 앵커를 매핑해 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본 템플릿을 실행시켜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비행기가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이동해도 앵커 지점에 고정되어 있어서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죠. 이번에는 스프라이트킷을 선택했을 때 템플릿입니다. 2D용 씬을 만드는 SKS 파일과 이것을 관리하는 스위프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측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씬 에디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대신 씬 스위프트 파일을 보면 터치를 했을 때 카메라 2cm 앞에 앵커를 추가해주는 코드가 있고 뷰 컨트롤러에는 앵커가 추가될 때 스프라이트킷 노드를 앵커에 매핑해주는 스니펫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템플릿을 실행하게 되면 이 영상처럼 동작하게 되는데요. 원래 스프라이트 노드는 2D이기 때문에 3D로 표현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터치 지점에 앵커를 추가하게 되고 그것에 2D 이미지를 결합시킵니다. 앵커는 세션이 동작하는 한 일부러 삭제하거나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영상처럼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메타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쉐이더와 렌더러를 직접 구현해 줘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커스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션으로부터 AR 프레임을 얻어와야 하는데요.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그려준 뒤에 카메라와 조명, 앵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배경 위에 그려주게 됩니다.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아까 SCM 뷰가 렌더링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죠. 이때 AR 프레임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세션에 커런트 프레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풀 디자인 패턴 방식이 있고요. 세션이 각 비디오 프레임마다 호출하는 델리게이트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구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 템플릿은 풀 패턴으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AR킷의 내부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AR킷의 헤더를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 다루게 될 AR킷의 메인이 되는 4가지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4가지가 AR킷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클래스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AR 세션입니다. AR킷은 세션 기반의 API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이 이유죠. AR킷은 AR 세션의 시작과 함께 동작하고 중지하면 멈추는 구조인데요. AR 컨피규레이션과 함께 세션을 시작하면 설정에 따라 AV 캡처 세션과 CM 모션 매니저를 통해서 캡처링이 일어나고 그 세션에 대한 프레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션은 커런트 프레임 속성을 통해서 현재 프레임 정보를 가지게 되죠. 앞서 말한 AR 컨피규레이션은 초기화 함수가 없는 추상 클래스이므로 실제로는 아래의 2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폰 10이 발표되면서 아이폰 10에서만 사용 가능한 페이스 트래킹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 트래킹은 오일러 앵글에 해당하는 세계 회전축 피치 요 롤이라고 하는 3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하는 3자유도에 대해서만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위치 이동이 아닌
회전에 대해서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 트래킹은 이 세 가지 회전에 더해서 데카르트 좌표계에 해당하는 XYZ에 대한 움직임을 더해서 6DOF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기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플레인 디텍션과 히트 테스트 기능도 이 설정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 없거나 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월드 트래킹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제 세션을 시작한 차례인데요. 간단히 run이라는 메소드에 원하는 설정을 넣어서 시작하고 멈추고 싶을 때는 퍼즐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세션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실행되는 중에도 설정은 여러 번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옵션을 지정해서 설정이 변경되었을 때 수행할 동작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리셋 트래킹은 설정 변경 당시에 카메라 위치를 월드 좌표계의 원점으로 재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세션이 실행되면 그 세션에 해당하는 AR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고요. 씬을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스냅샷 형태로 담고 있게 됩니다. 우선 씬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캡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네, 기기 움직임이나 트래킹하고 있는 앵커들에 대한 정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씬을 파악해서 얻은 특징점이나 주변 밝기 같은 정보도 담고 있게 되죠. 네, 참고로 AR 프레임의 캡처 이미지 속성은 코어 비디오의 픽셀 버퍼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플라나 YCBCR 포맷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메타를 사용해서 렌더링 하실 경우는 우선 CB 픽셀 버퍼에서 루마와 크로마 텍스처를 각각 추출하고 이것을 다시 RGB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네 가지 주요 클래스 중 마지막인 AR 앵커입니다. AR 앵커는 단어의 뜻처럼 가상의 물체를 실제 환경에 다처럼 고정시켜주고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앵커의 위치와 방향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앵커는 자동으로 생성된 고유의 UUID 값을 가지게 되죠. 이 앵커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은 세션에 속한 add, remove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AR 세션 델리게이트를 구현해서 앵커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수행할 동작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R 프레임이 앵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프레임의 앵커 속성을 통해서 전체 앵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AR킷의 네 가지 메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신제품 발표와 동시에 페이스 트래킹 관련 클래스들이 공개되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얼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내용이고 페이스 아이디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페이스 트래킹 설정을 하면 얼굴을 인식해서 페이스 앵커를 추가하고 표정의 변화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아이폰 10에 있는 트루뎁스 카메라에서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깊이 감지 기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 기본 클래스 외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도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좌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AR킷은 Y축이 위를 향하고 G축이 자신을 향하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앵커나 노드를 카메라 앞에 배치하려면 G축의 값을 미터를 단위로 하는 음수값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은 XYZ 순 오일러 앵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롤 요 피치 순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회전을 조금 쉽게 생각하려면 X축 회전인 피치는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는 끄덕각이고요. 그리고 Y축 회전인 요는 도리도리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축 회전 롤은 갸웃갸웃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이미지 아래를 보시면 렌더링과 관련된 통계 정보가 보이는데요.
스태티스틱스 옵션을 활성화하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싶으실 건데요. 네, 이것은 렌더링에 사용하는 방식과 초당 프레임을 표현해 주는데 최대치는 60이고요. 지금은 메탈로 렌더링 중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각 프레임당 드로우 호출 횟수와 폴리곤의 숫자를 나타내 주고요. 하단에 있는 숫자는 하나의 프레임을 그리는 데 걸린 총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0fps를 얻기 위해서는 16.7ms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원형 차트는 각 프레임당 오른쪽에 보이는 각 요소들이 차지하는 대략적인 배분율을 나타내 줍니다. 지금은 대부분 렌더링에 쓰이고 있죠. 네, 그리고 AR킷은 트래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태값을 가지는데요. 사용이 불가능한 첫 번째 경우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고, 트래킹이 동작은 하지만 그 품질은 장담할 수 없는 세 번째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리미티드인 경우에 한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초기화 중이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화면에 구분지을 특징점이 없어서 씬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AR킷이 정상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AR킷하고 코어 그래픽이나 코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 AR킷은 메탈이나 오픈GL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호환되도록 SIMD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써서 컬럼 메이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값이 저장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SCM 매트릭스에서 트랜슬레이트를 수행할 때 벡터가 앞에 오고 행렬이 뒤에 오게 되어서 네 번째 행이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SIMD 행렬에서는 컬럼 메이저 형태이므로 아래에서 사용된 행렬의 전치 행렬 형태가 되어서 네 번째 열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행렬의 값이나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노드에 적용되는 SCM 매트릭스와 AR킷에서 사용되는 매트리스 행렬 간에 값을 적용할 때 적절하게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편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두 가지 형태 모두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각 타입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R킷의 장점은 우선 별도의 추가 하드웨어 없이 A9 프로세서 이상의 모든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때문에 AR킷을 사용할 수 있는 약 4억 이상의 유저 베이스를 즉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R 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부 기술을 몰라도 이제 AR킷을 통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씬킷과 유니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기존 소스를 AR킷과 연동할 수 있도록 변형하면 순식간에 기존의 앱이 AR 앱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폰 X에서만 가능한 기능이나 탱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AR은 하드웨어에 큰 영향을 받는 기술입니다. 신경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셨겠지만 이번 애플 신제품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 트래킹에 필요한 관성 데이터가 더 정밀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AR도 최신 폰일수록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네, 아이폰 X 살 돈 잘 모으고 계시죠? 하드웨어 영향이 큰 것이 AR킷의 장점이 되는 이유는 구글은 폰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데 반해서 애플은 자체 폰을 가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 더 쉽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기 종류가 적은 것도 여기서는 장점이 되죠. 네, 다음 내용은 단점이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꼭 AR킷의 단점이라기보다 현재 AR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X을 제외하면 전면 카메라는 트래킹이 지원되지 않고요.
듀얼 카메라가 있는 폰이어도 싱글 카메라와 호환을 위해서인지 실제로는 하나의 카메라만 사용됩니다. 차후에 후면에도 트루뎁스 카메라가 장착되거나 듀얼 카메라가 모두 활용되면 더 성능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벽과 같은 수직면에 대해서는 안 되고 수평면에 대해서만 탐지가 가능한데요. 그래도 디텍션 속성이 불값이 아니라 인원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하위단에 프레임워크를 다뤄보셨거나 3D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시면 러닝 커브가 좀 큰 편입니다. 종종 뭐 내가 iOS 개발을 하는 건지 수학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하고 있는 건지 막 혼란이 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왜 AR을 시작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발열 부분, 역시 핸드폰 성능이 좋아지면 개선될 부분일 테지만 아직 아이폰 7을 기준으로 테스트해보면 금세 발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질수록 자이로 센서도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이것 역시 AR에 좋은 폰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겠죠. 아이폰 10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AR 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술이어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을지언정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 그만큼 매력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앞으로 AR 킷에 관심이 생기셨을 때 오늘 다룬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R 킷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